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가는 혈관들이 쉴 새 없이 피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혈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기억을 살리고 말을 하게 만들고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로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아주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혈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막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마치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 시간, 바로 잠자는 동안 이 막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어젯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물을 언제 드셨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 눈 뜨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았나요? 대부분 7시간, 8시간,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그대로 버티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점점 걸쭉해집니다. 꿀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부드럽게 흐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끈적해지죠. 우리 피도 똑같습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은 점점 더 끈적해지고 뇌로 올라가는 길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실제 검사 결과를 보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혈액의 점도는 평소보다 20, 30% 이상 증가합니다. 그 상태로 아주 가느다란 뇌혈관을 억지로 통과하려고 하니 혈관 벽에 찌꺼기가 더 잘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염증 물질, 노폐물들, 이게 하루 이틀 쌓이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어느 날 하나의 혈관이 완전히 막힙니다. 그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경색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직 멀쩡한데요. 어지럽지도 않고 말도 잘 나오고 손발도 잘 움직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오는 병이 아니라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터지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뇌 MRI를 찍어보면 4분 중 1분꼴로 이미 작은 뇌경색 흔적이 발견됩니다. 번뇌는 전혀 모르십니다. 쓰러진 적도 없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뇌 속에는 이미 막혀버린 혈관의 흔적이 하얀 점처럼 남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무증상 뇌경색. 증상은 없지만 이미 뇌졸중이 한 번 이상 지나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은 더 큰 혈관이 막힐 차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대부분 아침에 찾아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하루 전체 뇌졸중 환자의 40% 이상이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나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신 채 힘을 주며 움직이지 않으셨나요? 그 순간 여러분 몸 안에서는 3가지가 동시에 터집니다. 첫째, 밤새 끈적해진 피. 둘째, 갑자기 치솟는 혈압.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은 평소보다 20, 30 이상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화장실에서 힘주는 행동. 이 3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순간 이미 좁아져 있던 혈관은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진 분, 아침 산책 나갔다가 말이 안 나오는 분, 아침 식사 준비하다가 한쪽 팔이 떨어진 분,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은 공포가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비싼 검사도 아닙니다.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단 하나, 아침에 처음 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차이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한쪽은 손주 손잡고 여행 다니고 한쪽은 병원 침대에서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한쪽은 약을 줄이고 한쪽은 약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는 이 장면을 25년 동안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지금 놓치면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오늘 알려드릴 아침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아침 습관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병원에서야말로 다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의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이 이야기가 깊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의사로서 조금 불편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의학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왜 아침 습관 하나가 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은 예방보다 치료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이미 쓰러진 분, 이미 말이 안 나오는 분, 이미 팔과 다리가 마비된 분을 살리는 곳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3시간, 길어도 4시간. 이 안에 병원에 오면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합니다.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늘 이걸 강조합니다. 증상이 오면 빨리 오세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후 대처입니다. 이미 혈관이 막힌 뒤의 이야기입니다.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 이전에 왜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료실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볼 때 한 분당 진료 시간은 평균 5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5분 안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검사, 결과, 설명, 혈압, 혈당, 수치, 확인, 약, 처방, 조정, 다음, 검사, 예약. 이것만 해도 시간이 꽉 찹니다. 그 와중에 아침에 눈 뜨고 처음 5분을 이렇게 보내셔야 합니다. 라고 차분하게 설명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약 잘 드시고요. 염분 줄이세요. 운동 좀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은 결과를 조절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혈압약은 혈압이라는 숫자를 낮춥니다. 혈당약은 혈당이라는 숫자를 낮춥니다. 하지만 약은 혈관이 막히는 원인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왜일까요? 혈관이 막히는 진짜 원인은 단순히 혈압 숫자 하나, 혈당 숫자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밤새 탈수된 상태, 끈적해진 혈액, 아침에 급격히 변하는 혈압, 갑작스러운 움직임, 오랜 시간 굳어있던 혈관,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면서 혈관은 조금씩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 혈전이 달라붙고 어느 날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약 하나로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뇌혈관은 하루의 시작에 가장 취약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는 하루 주기 리듬, 즉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뇌, 심장, 혈관 모두 이 리듬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뇌혈관은 아침에 가장 불안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밤 동안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수분 섭취형, 혈액점도 증가, 혈관 수축, 혈압 조절 기능 저하. 이 상태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갑자기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이 너무 빠르면 혈관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운동 중이 아니라 일상적인 아침 행동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화장실, 세면대, 부엌, 이 장소들이 우연히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무증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괜찮으니까 나중에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이 뇌졸중 앞에서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뇌혈관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막혀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회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우회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혈관들이 하나, 둘, 셋 계속 막히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어집니다. 그 순간 큰 혈관 하나가 막히면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날까지 멀쩡했어요. 아침에만 해도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뇌 속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고 신호가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들이 속으로 공감하는 한 문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절반은 병원에 오기 전에 이미 답이 나와 있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침 습관, 생활 리듬, 식사 패턴만 조금만 달랐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실 밖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5분짜리 진료실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는 이 공간에서 말입니다. 왜 아침 습관 하나인가? 여러분, 하루 중 우리가 스스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 뜨고 처음 몇 분은 누가 방해하지도 않고 누가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 시간에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관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압 변화를 완만하게 만들면 그 효과는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약보다 오래, 운동보다 안전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만 잘 관리해도 절반은 막을 수 있다. 이제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아침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닌 방법, 돈 들지 않는 방법,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방법. 다음 부분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부모님께 먼저 알려주는 아침 습관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뇌졸중을 운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뇌졸중이 생기는지, 왜 아침이 가장 위험한지, 왜 병원에서 이걸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뭘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위험을 가장 크게 낮추는 아침 습관 단 하나. 그건 운동이 아닙니다. 식단이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을 깨우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되나요? 그동안 왜 아무도 이걸 제대로 안 알려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겁니다. 핵심 원칙, 몸은 순서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겨울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망가집니다. 기름이 제대로 돌기도 전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먼저 시동을 걸고 조금 기다려야 한다. 우리 몸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에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바로 화장실 가고 찬 공기 마시고 힘을 줍니다. 이게 바로 아침 뇌졸중의 시작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아침 첫 5분의 법칙,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한 집안의 아들로서 부모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린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 처음 5분 동안은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이 5분이 뇌혈관을 살릴 수도 있고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5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텝 1. 눈 뜨면 일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부터가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눈 뜨면 일어나야지. 그럼 언제 일어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눈을 떴다고 해서 바로 몸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눈만 뜬 상태에서 먼저 몸에게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제 깰 시간이야. 곧 움직일 거야. 이 신호가 없이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과 혈류가 순식간에 요동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변화에 혈관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스텝 2. 침대 옆에 있는 그것을 먼저 집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눈 뜨고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물 한 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의사 선생님, 물은 나중에 마셔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침 물은 보충이 아니라 응급처치입니다. 밤새 7, 8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탈수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혈액은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길은 가장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 그 상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침 뇌졸중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아주 중요. 여기서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의 온도, 물의 양, 마시는 속도,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2. 온도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아침에 차가운 물은 뇌혈관의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여름에도 미지근한 물이 훨씬 안전합니다. 양 한 컵, 약 200ml 너무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한두 모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혈액 점도를 실제로 낮추려면 최소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속도 천천히 5분에 걸쳐서 벌컥벌컥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되고 혈압 변화도 갑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 모금씩 숨 쉬면서 천천히 드세요. 그냥 물이면 충분한가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레몬 몇 방울 또는 식초, 아주 소량 이런 산 성분은 혈액의 흐름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무엇을 타느냐가 아니라 아침에 물을 마신다는 행동 자체입니다. 스텝 3. 물을 마신 뒤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물 마셨으니까 이제 일어나도 되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물 마신 뒤 이 3분 정도는 그대로 누워 계세요. 이 시간 동안 물이 위에서 흡수되고 혈액으로 들어가 조금씩 점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일어나면 혈관이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스텝 4. 몸을 흔들지 말고 깨우세요. 이제 아주 간단한 동작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위로 천천히 뻗어보세요. 발끝도 아래로 쭉 뻗습니다. 온몸을 기지개 켜듯 늘려주세요. 10초 유지. 이걸 3번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의 목적은 근육이 아닙니다. 혈관입니다. 밤새 수축돼 있던 혈관에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는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스텝 5. 이제서야 천천히 일어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순서를 지키세요. 옆으로 돌아눕기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기 앉은 상태로 30초 기다리기 깊은 숨. 3번 천천히 일어서기 이 5단계는 뇌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이 습관의 진짜 힘은 누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했다고 당장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매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액이 덜 끈적해지고 아침 혈압 급상승이 줄고 혈관 벽 손상이 감소합니다. 이 변화는 3일, 5일 만에 느껴지는 게 아니라 2주, 1달, 그리고 몇 달 후에 확실히 드러납니다. 어지럼증이 줄고 아침이 덜 무섭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의사로서 드리는 솔직한 한마디. 여러분, 이 습관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많은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약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약을 도와주는 습관, 병원을 필요 없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미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아침 습관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아침 루틴의 5가지 황금 원칙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까지 지키면 뇌졸중은 걱정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침 습관을 완성시키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아침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습관 하나를 배우셨습니다. 눈 뜨고 물 마시고 몸을 깨우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효과 보려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아침 뇌혈관을 살리는 5가지 황금 원칙. 하나씩 이유 행동 결과 순서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금 원칙 2. 순서가 전부입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 몸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특히 뇌혈관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가장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침 순서는 절대 바꾸지 마세요. 눈뜨기, 물 마시기, 누운 상태에서 몸 깨우기, 천천히 앉기, 천천히 일어서기. 이 순서를 하나라도 건너뛰면 효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기대되는 결과 혈압 급상승이 줄고 아침 어지럼증이 감소하며 뇌혈관이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황금 원칙 1. 아침은 빠를수록 위험합니다. 왜 중요한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빨리 움직여야 몸이 개운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아침에 빠른 움직임은 혈관에 가장 큰 충격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아침 속도를 의식적으로 느리게 하세요. 말도 천천히, 움직임도 천천히, 화장실도 서두르지 않기. 특히 눈 뜬 후 첫 10분은 천천히가 최고의 약입니다. 기대되는 결과, 아침 혈압 변동폭이 줄고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황금 원칙, 참 차가운 자극은 아침에 독입니다. 왜 중요한가? 차가운 공기, 차가운 물, 차가운 바닥. 이 모든 차가운 자극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킵니다. 특히 아침에는 이 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찬물 세수, 찬물 샤워, 창문 바로 열기, 미지근한 물, 따뜻한 실내 온도. 이 기본입니다. 겨울 아침에는 양말부터 신으세요. 발이 차가워지면 뇌혈관도 같이 수축합니다. 기대되는 결과 혈관 수축으로 인한 아침 뇌졸중 위험을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황금 원칙. 화장실은 준비 후에 가세요. 왜 중요한가? 아침 화장실은 뇌졸중 발생 장소 중 가장 흔한 곳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변을 볼 때 혈압은 순간적으로 40, 5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눈 뜨자마자 화장실, 준비 운동 없이 화장실 최소 10분 후에 가세요. 그 사이 방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몸을 먼저 일상 모드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기대되는 결과 화장실에서의 어지럼증, 실신,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황금 원칙. 완침은 완벽보다 지속입니다. 왜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처음 며칠은 잘 하시다가 그만두십니다. 오늘은 바빠서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아침 습관의 힘은 누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100점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점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대되는 결과 2주 후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1달 후 아침이 편해집니다. 3달 후 혈압과 혈관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5가지가 모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을 함께 지키면 아침은 더 이상 위험한 시간이 아닙니다. 뇌혈관을 회복시키는 황금 시간이 됩니다. 의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킨 분들은 아침 뇌졸중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약을 늘리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버틸 힘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침 습관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질까요? 아닙니다. 아침을 잘 시작했다면 이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뇌혈관을 실제로 깨끗하게 만드는 아침 식사와 현실적인 예시 식단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뇌졸중 예방은 이론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아침이 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앉아 같이 아침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실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침 루틴 예시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매일 해도 부담 없습니다. 예시 2. 집에 늘 있는 재료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침. 이 아침은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무난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형 아침입니다. 아침 시작. 눈 뜨고 물 한 컵. 침대에서 기지개 천천히 일어나기. 이건 이제 여러분도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아침 식사 구성. 잡곡밥 반 공기, 미역국 또는 맑은 반 공기, 된장국, 두부나 달걀 반찬 하나, 김치 소량이. 식단의 핵심은 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침에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부담을 주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식단이 좋은가? 잡곡, 혈당을 천천히 올림. 국, 수분 보충 더하기 혈액 물계 유지. 단백질, 근육과 혈관 유지, 기대되는 변화. 아침 먹고 졸리지 않음, 속이 편안함, 오전 내내 머리가 맑음. 예시, 율, 입맛 없고 씹기 힘든 날의 아침.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입맛이 없고 씹는 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부드러운 아침이 필요합니다. 아침 식사 구성, 오트밀죽 또는 흰죽, 삶은 고구마 작은 것 하나, 바나나 반 개. 어떻게 먹어야 하나? 급하게 먹지 말고 한 숟갈씩 천천히. 아침은 소화기관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왜 이 식단이 좋은가? 오트밀, 혈관 청소 역할, 고구마, 장운동 촉진, 바나나, 혈압 안정에 도움 기대되는 변화, 변비 완화, 아침 어지럼증 감소, 화장실에서 힘 덜 줌, 예시증. 혈관 관리가 꼭 필요한 분들의 아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하는 구성입니다. 아침 식사, 구성, 데친 채소, 한 접시, 구운 생선 소량, 견과류 한 줌, 밥은 아주 소량, 또는 생략 주의할 점, 짜지 않게, 기름 많이 쓰지 않기. 이 아침은 든든함보다 안정감이 목적입니다. 왜 이 식단이 좋은가? 채소, 혈관 염증 감소, 생선, 혈액을 묽게 유지, 견과류, 좋은 지방 공급 기대되는 변화, 혈압 변동폭, 감소, 혈당 안정, 오후까지 피로감 감소. 공통으로 꼭 지켜야 할 한 가지, 세 가지 예시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을 잘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먹으세요. 아침은 혈관이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과식, 자극적인 음식, 너무 짠 반찬은 아침에 독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커피는 언제 마셔도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침 물 더하기 식사 후 30분 이후를 추천합니다. 빈속 커피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자극합니다. 특히 아침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은 생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은 특별한 날을 위한 게 아닙니다. 평생 가야 할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물만 마셔도 됩니다. 내일은 기지개까지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 이 루틴을 3개월 이상 지키신 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눈 뜨는 게 편해졌어요. 하루를 살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의사로서 이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모두 보셨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짧고 강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하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킬 마지막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끝까지 들으셨다면 이제는 아주 분명해졌을 겁니다. 뇌졸중은 운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습관의 시작은 바로 아침이라는 것.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고 그냥 좋은 정보네 하고 넘기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아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밤새 혈액은 끈적해진다. 아침 혈압은 갑자기 오른다. 급한 움직임은 혈관을 막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눈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물 한 컵으로 혈액을 깨운다. 몸을 천천히 준비시킨다. 서두르지 않는다. 이 네 가지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바꿔요?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많이 본 장면은 이것입니다. 70대에 바꾸신 분이 80대에 웃고 계시는 모습. 60대에 방치한 분이 70대에 병원 침대에 계신 모습. 나이는 변명도, 핑계도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벌떡 일어나셨나요? 물은 나중에 드셨나요? 화장실부터 가셨나요?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제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 단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께 어려운 부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컵. 이것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침대 옆에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물병 하나 미리 놓아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지 말고 먼저 물부터 한 모금 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만드는 차이. 이 물 한 컵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혈관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뇌에게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말, 기억, 걸음,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후회를 봐왔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만 조심했어도, 왜 그날 아침에, 이 말은 병실에서 너무 자주 들립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혼자만의 정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어지러워하는 분,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부모님. 이 영상이 그분들의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게 해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생명을 살립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채널의 이름은 건강한 하루입니다.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자는 뜻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지키자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구독 버튼 한번. 이 작은 행동이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게 하고 더 많은 분들께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 하나만 더 여러분,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물 한 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적어놓은 약속은 지켜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10년 후의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혈관 관리를 시작합시다. 약이 아니라 습관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지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의사로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은 건강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